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 캐나다 총리가 교체되었습니다. 금융통인 새 총리의 대미 협상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관세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풀라고 정부 통상 라인에 지시했습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려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육체 근로를 택하는 젊은 층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30%가 근육 감소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진다는 이 근육을 어떻게 키우고 지켜나갈지 오한진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것은 잇고, 묵힌 곳은 풀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요. 최상목 대행도 어제 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자 이런 식의 주문을 했죠. 네, 이게 대외 경제 현안 대책 간담회였는데 배경을 보면 3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상하 양원 회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거도 제시 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제 최상목 대행께서 우리가 알릴 건 알고, 그러니까 뚫을 건 뚫고 끊고 잇고 하자.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 관세율이 숫자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게 그 전체 최혜국 대우를 해주면은 4배 높습니다. 네. 그거는 그 대신 양국 협상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만 하는 그렇죠. 거지.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는 0.79%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미 FTA가 있잖아요. 예, 뭐 우리 자유무역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런 숫자들이 딱딱 뭐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 이것이 진실인 양 이제 오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조선이라든가 뭐 에너지. 거기는 지금 우리가 가서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먼저 풀자. 알래스카 LNG 막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올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특히 이제 남진해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이 소위 말하는 잠수함 기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 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지금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릴 거 알리고 제대로 정확한 팩트를 놓자. 그런 차원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자부 장관과 대통령 안보실장은 이미 미국에 다녀왔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는 산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갑니다. 최상목 대행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오해를 좀 풀러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실무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최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이 미국에 4배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다음 주에 이제 방미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제이미슨 그리어 이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죠. 대표와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서로 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거든요. 한미 FTA에 사실은 3파 역할을 한 것도 USTR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고 한무 실무 협의체가 가동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전략이고 실무협의인데 여기서 이제 관세율의 오해와 관련된 부분도 다 풀 수 있을 테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돌파구의 핵심은 조선 MRO와 그다음에 LNG입니다. 알래스카 LNG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관세 전쟁의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43살에 집권을 해서 9년 넘게 10년 가까이 집권했던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발음은 불어 발음이죠. 캐나다 총리가 퇴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그야말로 한창인 시점이라 퇴임 연설이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핵심적인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emocracy is not a given. Freedom is not a given. Even Canada is not a given.
None of those happen by accident. None of them will continue without effort. It takes courage. It takes sacrifice. It takes hope and hard work. 네,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고요.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온갖 회한이 담긴 눈물을 했죠. 자유는 대가가 있다. 공짜가 아니다. 영어로는 흔히 freedom is not free. 같은 free지만 달라요. 원래 2차 대전 퇴역 미 공군 대령이 한 말인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아주 자주 썼던 말입니다. 실제로 트리도 캐나다의 오바마로 불렸죠. 네, 워낙 이 집안이 아버지도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17년. 예, 17년 했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의 케네디 가문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 글이 어디 나왔냐면 워싱턴 DC 한국적 참전용사 기념비에 나오고요. 이 말을 하신 분은 월터 시치콕이라는 미 공군 퇴역 장군, 대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가 총리일 때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자라오는 과정들을 다 봤고 또 여기 총리가 되다 보니까 희망도 높았고 잘해주길 바랬는데 사실 최근에 한 10여 년간 고물가와 또 주택난 뭐 그다음에 이민자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조금 인기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 51번째 주로 들어오라는 트럼프의 그런 진짜 망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다가 요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싫어한 게 언제부터 싫냐면 유럽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뒷담화를 좀 합니다. 자기 앞에서는 칭찬하다가 네, 정상들하고 이제 하니까 트럼프가 51번째 주 어때? 뭔지 이런 진짜 망언 중에 망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간두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가고요. 2008년도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되면서 쭉쭉 올라오고 사실은 아무런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장례식 때 조문을 읽는데 네. 국민을 울립니다. 네. 그러고서 총리가 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발을 디디게 됩니다. 네. 총리를 9년 넘게 했는데 이제 53살입니다. 참 젊은 총리였죠. 캐나다의 국기, 즉 국민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입니다. 세계 최강을 1, 2위 다투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극적인 3대2 역전승을 거두자 응원하던 트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주 난리 났습니다. 환호했었죠. 이 트리도 총리 취임사에서 이와 관련된 말을 해서 더 큰 호응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퇴임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발언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트리도가 총리가 71년생입니다. 머스크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의 최애가 된 머스크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 거리가 가장 멀어진 정상이 돼버렸는데 캐나다는 싸워야 할 때 팔꿈치 올리고 싸우는 나라. 저 말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elbows up. 예. 이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른바 팔꿈치를 올리고 엘보 업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대결을 할 때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데 보디 체크할 때 상대방 팔꿈치 올리고 때리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반 트럼프 구호가 되는 셈인데 트리도 총리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캐나다의 오바마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인기 속에 이제 9년 동안 총리직에 있었는데 물가가 높았고요. 고물가 또 집값 상승 등으로 캐나다 내에서 최근에 상당히 고전하다가 간세 폭탄을 맞으면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끝내 어쨌든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캐나다 리버럴 집권 자유당의 그 전당대회 비슷한 거였어요. 여기서 새 대표로 뽑힌 사람, 그래서 총리까지 겸하게 된 사람, 마크 칸이 새 총리, 이제 총리가 됩니다. 집권당 대표가 되면. 자, 하버드 경제학과, 골드만삭스 13년, 영란은행 총재,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그야말로 세계적인 증권, 그렇습니다. 금융 전문가죠? 네, 금융 전문가고 뭐 글로벌 위기, 금융 위기 때 굉장히 나라를 잘 지켰고 특히 블랙시트 할 때도 미국, 영국의 총재를 하면서 그걸 잘했기 때문에 경제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에 경제학자들이 뭐 대통령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단 3국가만이 경제학 박사가 지금 대통령 또는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한 자리라고 지금 보고요. 요번에 이제 어떤 말로 자기 출사표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성공하도록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85.9%의 이런 찬성율을 받으면서 이번에 당의 대표가 됐고요. 내각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총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총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단단히 지금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죽 잘했으면은 영국에서 캐나다인을 전임자 연봉 3배를 주고 삼고 초려 끝에 영란은행 브리티시 오브 잉글랜드,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총재로 무려 7년간 모셔왔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카니 새 총리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원래 11월에 캐나다 총선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당겨서 실시해서 전국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정치적 도박을 거는 건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권 장악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카니 새 총리가 11월 달에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11월 달 총선을 앞당겨 보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앞당겨서 더 이제 앞당기는 거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이제 조기 총선을 하게 돼서 승부수를 걸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집권 자유당이 지금 최근 보수당과의 격차가 2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가요. 많이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인데 두 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물가 조정인데 이거는 워낙 경제 전문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의 각을 세웠고 또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 악연은 없다. 그래서 트럼프와 협상을 할 텐데 은행 총재만 한 사람이라 그런 과연 이 야성의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캐나다 국민들 사이의 반미 감정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기까지 아주 잘 팔린다고요? 여론조사가 같습니다. 91%의 캐나다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국과 친해질 이유가 없다.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반미 그런 감정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 끊었습니다. 그 미국 거니까. 예, 디즈니랜드 안 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춥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이 플로리다나 이런 데 휴양지로 오는데 많이 가죠. 안 갑니다. 거기다가 제일 지금 타격을 받는 게 시애틀에 스타벅스 본사가 있잖아요. 안 먹어. 뭐 딴 거 먹는다면서요? 예, 딴 거로 지금 돌아가면서 맥도날드도 안 먹고. 예, 뭐 다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기까지도 잘 팔리는 그래서 캐나다 국기제조사에서 트럼프 발언이 나올 때마다 지금 매출이 5배, 6배 지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국기 살 때가 아닌데 그렇게 국기를 사면 우리나라 말하자면 네. 그 명절도 그러니까 국경일도 아닌데 태극기가 5배씩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무슨 여기 이제 딱 해서 지금 우리가 딱 가야 되는 관역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 문제로 반미 감정이 고조된 유럽에서도 자, 미국 제품 불매 운동 이게 아주 커져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No USA입니다. 미국에서는 Yes USA지만요. 중남미 유럽으로도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캐나디아노 이렇게 전부 이야기를 캐나디아노로 합니다. 바꾼다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산 불매 또 대체품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코카콜라가 아니다. 브레이즈 콜라. 또 맥도날드가 아니다. 버거킥이다. 버거퀵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스타벅스가 아니고 콜럼버스 카페. 그러니까 자국 카페를 자국산을 더 이용하겠다는 것이라서 지금 테슬라도 중국도 그렇지만 테슬라가 지금 머스크 아닙니까? 최애 퍼스트 버디인데 이 차가 독일에서도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이 반미고가 이렇게 동맹국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았던 게 일찍이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예술가의 미국 공연도 취소가 됐어요.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미국의 태도 또 엄청난 공연세 때문이라죠. 그렇죠. 지금 뭐 독일의 바이오니스 테슬라프라고 있는데 테슬라도 코-텟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매년 30회 이상을 지금 공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테슬라프? 예, 테슬라프인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뭐 모습이 하나도 없이 광물 협정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떼간 32%나 떼가고 그러는데
이런데 헛돈을 쓰는 나라에게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반트럼프적인 그러니까 공연세가 예. 참 많네요. 콘서트 한 번에 맞습니다. 예. 32%씩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에도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지금 5월달에 공연이 잡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는 돈이 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쓰인다면은 자기가 왜 공연을 하느냐. 그리고 떼가기도 뭐 30몇 %까지 지금 떼가는데 여기서 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취소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젊은 여성이 타이를 붙이고 대학을, 그것도 명문대를 나왔는데 도배사를 한다. 예전 같으면 생각하기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화장실, 베란다, 거실, 사람들이 딛고 다니는 바닥을 내가 메꾼다는 자부심? 가장 잘 보이는 곳을 내가 채웠다는 뿌듯함? 퍼즐처럼 딱 맞춰 떨어지는 그 기분 때문에 타일공이 되었죠. 학원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학원 선배 현장에서부터 타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팀을 꾸리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이거든요. 그렇게 즐겁게 팀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기술인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대학 나왔으니 잘 차려입고 남성은 넥타이 매고 큰 회사 출근해야지. 이거 정말 옛 얘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화이트보다 블루입니다. 블루 컬러죠. 사무직에서 도배사로 이직. 도매사 아닙니다. 도배사입니다. 수입의 50%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든 귀하게 생각하고 더 수익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저 블루로 표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긍정적, 중립 이렇게 블루 컬러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50% 넘네요. 그렇습니다. 연세대 졸업한 녀석 앞서 화면 보셨죠? 사무직 2년 만에 도배사, 우리 그 벽에 도배하는 그 도배사로 전직을 했는데 전문 일꾼이 된 거죠. SNS로 수주하는 7년차 팀장급 도배사, 이 수익도 더 높아지고 연대 사회복지학과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산업공상은 옛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2년 만에 전직을 했고 7년 차인데 팀장급이 됐고 그러니까요. 뭐 억대라고 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수입이. 말 그대로 억대 연봉에 이 기술만 있으면 또 영업망만 확대하면 더 수익은 늘어나는 것이죠. 곧 대표님도 되겠네요. 그렇죠. 만족감도 커지는 것이고요. 네. 자, 청년층의 블루칼라, 즉 이 육체 근로 선호에는 이유가 있다죠? 자기네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구 벨트 세대라 그럽니다. 공구 벨트.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출세나 승진 이런 거보다 자유로운 이제 그런 근무 방식이라서 노력한 만큼 벌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스트레스 없죠. 워라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체 노동 자체의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출산으로 해서 노동력이 품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경제 위기를 했는데 경제 위기에도 기술과 안정성을 갖추면은 자기의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제일 지금 좋아진 거는 3개월 창립 후 3개월 내에 초기 자본금이 다 회수가 된답니다. 등등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정년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죠. 한 만큼 보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에서 공구 벨트 세대가 이제 한 축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 바로 윗세대를 4050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4050들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노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신사오정 세대로 불린다고 합니다. 차이가 좀 크네요. 최상목 대행은 최근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 지원 사업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은 뭐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일을 만드는 주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0만 명 이상 대학생이 그 정보 제공에 동의한 그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청년들께 찾아가는 1:1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금 본격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가 많아서 뭐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어렵습니다. 쉽게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1:1 맞춤형 고용 서비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갈 때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청년 고용 맞춤형
취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저런 추세거든요. 용어를 쓴대요. 쉬었음, 그냥 쉬었음.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 또 2년 내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제 올해부터 확대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저 대상을 늘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졸업 예정 또 유예자 또 취급 계고 바꾸려고 하는 또 직업계 고등학교. 그렇죠.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졸업생들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직업 훈련부터 이제 매칭까지 스스로 또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인데 121개 학교에 5만여 명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셀프로 기획해서 자기 계획을 짠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청년들의 사회 조기 진출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나왔네요. 지금 올케어라는 게 뭐냐면 일자리, 교육, 그다음에 자산, 주거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사회 이 조기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들을 지금 내놓은 거죠. 따라서 이것들은 경험을 이제 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조건이네요. 네. 단순 논문은 안 하고. 안 되고 일주 25시간에 되고 현직 멘토가 지정을 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또 뭐 여러 기업에서 고졸도 좀 뽑아라. 그래서 취업을 지금 유도하는 부분. 이게 이제 10,000명 정도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 채용 장려금이 480만 원까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 세대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아주 전방위 일자리, 교육, 자산, 주거의 전방위로 지금 프로그램들을 사실 올해 초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진행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장학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정부가 이번에 그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리죠? 그렇습니다. 저 한 100만 명 정도는 150만 명이 되거든요. 이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거의 70% 80%까지 다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요. 50만 명을 늘리는 거네요. 그렇죠. 50만 명이 되니까 뭐 이거는 뭐 장학생들이 거의 이제 돼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근로장학금 수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면서 학교 내에서 하면서 하는 근로장학도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늘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연합 기숙사 요새 뭐 굉장히 지금 뭐 아이. 예. 하숙비 자취 너무 비싸요. 없어요. 비싸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사숙을 져갖고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올케어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방위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 그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연합기숙사 서울에 3곳, 인천에 1곳. 근데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늘려야 되고요. 특히 좀 기업에서도 자기네 사숙들을 각 학교 앞에 좀 줘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고향 출신들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숙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기업들이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장학금은 뭐 이제 학업만 돕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 안정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됐습니다. 이거 지방 학생들, 자취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큰 부담되는 게 거주비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른바 주거안정 장학금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됐는데 1년에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되는 거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만 원씩 주네요. 월 20만 원이고 총 지원 액수는 34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학과 부모의 주소지 이것이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거주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잘 판단하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관건인데 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개인보다 학생보다는 부모의 집입니다. 자, 부모의 집이 서울인데 자, 볼까요? 대학이 서울인데 부모님의 집 주소가 경기 성남시다. 그러면 수도권으로 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로 통학이 가능하겠지 생각하면서 대중교통으로 그러면서 이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대학은 대전인데 부모님의 주소가 서울이면 수도권과 대전 중천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리는 또 반대일 수가 있어요. 지역은 예를 들어 인천이라면 제 생각에 그런 경우나 이게 이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이 거리별로 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 통학 자체가 매일매일 어려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포함해서 보완된 정책을 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책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작은 생선 굽듯이 해야 된다. 이 노자에 나오는 말이죠. 큰 나라는 작은 생선 굽듯이 해야 된다. 자, 최양호 원장, 배종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0세 이상 인구의 무려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거죠.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지만 무턱대고 근육만 키워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의 모든 것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많이 걷고 싶어도 이제 또 많이 통증 때문에 못 하셨는데 뭐 충분히 이 로봇을 착용하고 이제 걸으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자, 걷고 또 걷고. 자, 이 주제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해당자이신데 근육 감소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는 근감소증. 이걸 놔두면 얼마나 위험해지죠? 근육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하는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넘어진다. 네. 우선 걸음걸이에서도 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주 그 나이 드신 분들 네. 턱 낮은 데도 걸려요. 턱이 없어도 걸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걸리서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 낙상은 어떤 일을 만드냐면 골절을 만듭니다. 또 그 골다공증 많으시니까. 네. 나이가 들어서 넘어져서 부러지시면 입원을 해야 되고, 입원하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더 생길까요? 사망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거든요. 거기다가 근육이 줄면 우리 몸에 이 당분을 저장하는 곳이 줄어드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당을 저장하는데 그게 쓰고 저장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사라지니까 이게 당뇨병 유발이 되게 되고, 또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더 생기느냐, 이 당뇨병뿐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치매도 많아집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을 줄여드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감소증 환자 생각보다 매우 많네요. 네, 완벽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검사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추정을 해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30%가 근감소증이다. 거의 3분 중 1분이란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 숫자로 치면 2025년에 환자 수로 치면 146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많아요. 이 근감소증은 원래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2021년에 질병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10%, 80세 이상 인구의 40%가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우리보다 있습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보다 적은 거죠. 그렇죠. 네. 미국 사람들 아무래도 고기 먹으니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쉴 새 없이 뛰고. 자,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기준 표가 있습니다.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근감소증 자가 진단 리스트라는 건데요. 요걸 체크해 한번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선 첫 번째가
여기에서 이제 4개 이상이 해당되면 근감소증을 생각해 볼 건데 오. 4.5kg 화분을 나르기가 어렵다. 저거 꽤 무거운 화분이죠. 그렇죠. 무거운 화분이에요. 쌀로 치면 반 개 정도. 원래 10kg짜리 쌀이 있잖아요. 반가마. 네네네. 그다음에 방 끝까지 걸어가기가 어렵다. 저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거예요. 의자에서부터 침대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다음에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오르기가 어렵다.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진다. 이 중에 이 점수를 매기게 돼 있는데 아예 아니다가 빵점. 네. 가끔 그런다가 1점. 자주 그런다가 2점인데 이 점수를 합쳐서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해당된다. 가슴 내려앉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없네요. 네, 저희 아버님이 아마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노년기 건강을 위해 근육을 쌓아두는 걸 근육 적금이라고 재밌게 표현한다고 하네요. 무작정 적금을 들면 쌓아두면 오히려 역효과도 있다고요? 네, 역효과는 이제 뭐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네, 뜻이에요. 그 제목을 너무 강하게 뽑아서 좀 걱정스러울 그런가요? 수도 있는데 사실 근육이 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육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분들, 이 나이가 드셔서 노인이 되시고 노인 되신 여성분들한테서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할머니들. 그렇죠. 70세에서 84세까지 노인의 근육량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남성은 근육이 늘어나면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는 효과가 오.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성은 근육이 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심혈관 질환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근육 키우는 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너무 근육만 키우면 안 되고 근육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은 근력 운동만 세게 하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충분히 있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 질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별로 근육 적금 붙는 방법 달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은 근육량을 늘려서 배 둘레를 줄이고 우리 온 몸에 있는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근력이 늘어나면 심혈관 질환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근육 키워라. 그렇죠. 크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배 줄이고. 근데 여성분은 너무 줄이고 근육량이 거의 뭐 근육만 있고 지방이 없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지방도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배도 좀 나오고 살집이 있는 것이 여성은 좋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배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 분이 배만 많죠. 줄이려고 그러고 네. 살찐다고 고민하고 해서 저도 집안에 있습니다만. 약간 살집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약간 살쪄 보이는 게 좋다. 자, 이래저래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은 어쨌든 필수가 되는 셈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의 감소를 막아서 근감소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뒤에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붙여서 하면 이 정도 운동하면 근감소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게 피트니스 헬스 가서 네네. 뛰는 그 데서 한 30분 뛰시고 네. 걷거나 네. 그리고 이거 좀 잡아당기고 그렇게 세트 운동하면 되나요? 그거보다 반대로 해라는 거죠. 거꾸로. 근력을 한 30분 하고 가자마자 뛰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지 뛰기만 말고. 하시지 말고 근력을 먼저 한 30분 하고 걷기, 트레드밀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은 그거보다 30분보다 좀 줄여서 한 15분 정도 하는 것이 노인들한테서는 훨씬 더 도움되는 운동이 된다, 이런 먼저 말씀입니다. 가서 당기고 들고 하신 뒤에 네. 마무리로 하셔라.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력 운동이 잠 못 자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이 불면증 해소에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된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확실하게 근력 운동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국의 마히돌 대학에서 불면증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한 24건의 임상 연구를 다 추려가지고 메타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운동을 할수록 불면증이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잠이 잘 온다. 네. 그런데 어떤 운동이 가장 좋으냐? 우선
팔굽혀펴기 같은 진짜 근육만 키우는 운동을 했을 때 가장 그 잠자는 것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침대 옆에서 푸시업 하는 거 맞네요. 좋습니다. 그게 아주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운동을 했을 때가 그 다음으로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푸시업 하는 게 낫다는 거네요. 훨씬 낫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루는 이거 했다, 하루는 저거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좋아지더라는데 따지고 보면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수면이 좋아지더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푸시업 정말 좋고 뭐 스쿼트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늘리는 것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하고 네. 또 이 스쿼트, 예. 오리 걸음 같은 거, 네. 쪼그라뜨리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하라. 네,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근육을 지키는 비교적 간단한 운동이 있다는데 저도 좀 알고 싶네요. 네, 이거 그림으로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장요근을 우선 좋게 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장요근. 이 장요근은 척추에서부터 골반을 거쳐서 넓적다리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발을 들어서 올리네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발목을 타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거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한 5번씩 뭐 몇 세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발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퇴사두근. 네, 대퇴사두근은 일어나서 걸어갈 때 발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 쓰는 저 근육인데 스모 선수 자세 같은데요. 저거는 와이드 스쿼트라고 그래서 예. 발을 쩍 벌리고 쩍벌 스쿼트라고도 하죠. 발을 벌리고 그냥 앉는 겁니다. 앉았다가 그다음에는 공을 들고 일어서는 것 같은 운동이죠. 하퇴 삼두근은 네. 저거 발 뒤꿈치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까치발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까치발 운동을 하면 발 뒤에 있는 이 근육의 강화를 통해서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쿼트도 좋다. 자, 이렇게 겉 근육만이 아니라 속 근육도 키워야 한다. 겉 근육, 속 근육. 이게 뭔가요? 속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 몸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한 그 코어 근육, 허리와 골반에 있는 코어 근육을 말하는데 이 근육이 시원찮으면 겉 근육이 있어도 운동을 할 때 과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인대 손상을 통해서 관절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 근육을 좀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 근육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속 근육을 챙기는 방법 세 가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속 근육을 강화하는 법 네. 저희가 우선은- 그림으로 준비를 예. 했는데 네. 자, 이 코어 말씀은 많이 하는데 이게 꼭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될 수 그럼요. 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체 운동을 보시면 한쪽 다리를 뒤로 들고 앞으로 나란히를 합니다. 앞으로 들고 그다음에 상체를 굽혀서 손이 발끝까지 닿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저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리고 네. 빨리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해야 속 근육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내려가라.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거죠. 이게 하체 속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몸통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몸통 속 근육이죠. 벽이 있어야 되네요. 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요? 사실은 벽이 없으면 더 세게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서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그게 힘든 경우에는 저렇게 벽을 등에 대고 무릎을 굽히는데 한쪽 다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고선 저거 예. 어느 방송에서 하던데 10초 버티기 쉽지 않다고. 쉽지 않죠. 네. 사실은 두 다리를 다 내리고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벽 없을 때. 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저렇게 등을 대고 10초에서 15초씩 버티는 것을 여러 번 하면 상당한 몸통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벽이 있어야겠네요. 네, 이 상체 운동은 넘어질 수 있어서 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벽에 대는 게 아니에요. 벽까지 갔다 돌아오는 거죠. 네. 벽에 대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벽에 가까이 갔다가 벽을 대고 잠깐 짚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키워서 앞으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른바 생존 근육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단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생존 근육 오늘 못 들어본 근육이 많네요. 네, 생존 근육이라는 것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을 때 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지 한 않습니까? 7, 80대 됐을 때 그렇죠. 인가요? 80대 이상이신 분들은 뭐 음식을 하러 갈 때도 그렇고 물을 뜨러 갈 때도 그렇고 필요한 근육이 그걸 생존 근육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이런 운동은 좀 해라라는 거예요. 우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 2, 3회 이 근력 운동을 좀 잘 열심히 하셔서 나이 필요합니다. 많이 드신 분들 저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생존할 때 필요한 운동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가벼운 물병을 들어 올리는 건 어떻게 들으라는 건가요? 가벼운 물병을 들을 때도 근육을 다 쓰려면 다리를 하나를 뒤로 빼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물병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네, 들어보셔라. 네, 그렇습니다. 이 페트 물병이라도 그렇습니다. 네. 다 운동이 되는군요. 자 이제 음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뭔가요? 우선은 뭐 단백질이죠. 역시. 네. 사실은 이 연세가 드시면 단백질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단백질 요구량이 젊을 때보다 늘어납니다. 네. 10%에서 20% 정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료가 나오네요. 네, 젊을 때보다 좀 더 드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육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콩으로 만든 두부나 콩도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을 적어도 킬로그램당 1 내지 1.2g 정도. 계란도 꼭 먹으면 좋은가요? 아우, 계란은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완전 식품이라고 오 박사님이 말씀. 네네.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계란 하나에 한 부족해가지고. 1,300~1,400원 한대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굉장히 값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이 계란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계란을 이용해서 근력을 좀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타민 D가 또 근육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꼭 약으로만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이제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은 피부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이게 콩팥을 통하고 간을 통하면서 활성화된 비타민 D로 바뀌는 건데 요즘에 이 현대인들은 햇볕을 보지 않습니다. 옷을 다 입고 다니고. 그리고 뭐 또 이 무슨 마스크 쓰고 막 얼굴 가리잖아요. 네, 마스크도 쓰고 또 여성분들의 화장품에는 이미 선크림이 다 들어 있습니다. 햇볕을 차단하죠. 예, 그 성분이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햇볕이 나쁘다라는 걸 너무 잘 아셔서 다 뒤집어 쓰세요. 그래서 햇볕이 우리 몸에 피부에 닿는 이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아요? 네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정말 노인에서 2017년에 8만 명이었던 그 숫자가 2021년 되니까 24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비타민 D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노인 노쇠 코호트 연구에서도 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21% 정도만 비타민 D가 정상으로 나타났고 그럼 한 80%는 아니다. 모자라죠. 모자라다. 근데 그 모자란 게 부족과 결핍으로 나누는데 결핍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결핍 인구가 41%나 되는 거로 나왔어요. 10명 중에 4명. 4명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받으셔서 한 번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햇볕 쐬시는 운동을 좀 하시고 네. 두 번째는 안 되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실 선생님한테서 필요 있는데 약을 좀 처방 받아라. 근데 햇볕도요. 밖에 그냥 나가셔야 돼요. 유리창만 통해도 비타민 D를 못 만듭니다. 직사광선을 좀 쐬라. 그렇습니다. 네. 피부 건강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걷고 싶지만 걷기 힘든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로봇도 요즘 나왔다고요? 굉장히 좋은 로봇이 나온 것 같아요. 위 로보틱스라는 데에서 윈이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허리와 허벅지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차는 거예요. 이걸 차면 저런 거네요. 네네네 평지에서 에너지 손실을 20%나 줄여준다. 이렇게. 저게 로봇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로봇인 거예요. 근데 저 허리에다 차고 그다음에 이 허벅지에다 차면 움직이는 것을
작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게 무슨 벨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20kg의 이 무게를 12kg 정도를 줄여서 8kg 정도로밖에 느끼지 못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네, 저런 것들의 도움도 받으시는 게 또 유용할 수 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힘도 키우고 근력도 키우고 근육도 늘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들으신 대로 햇볕으로 나가서 건강한 봄볕 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